레몬수를 드시면 반드시 속이 쓰려요. 왜냐면 이미 위에 상처가 많이 나 있어요. 이것은 레몬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상처가 난 부위들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갖게 돼 있습니다. 과연 물 온도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85도씨에서 95도씨 사이의 따뜻한 물에 우러내면 훨씬 더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 가장 핵심은 뭐다? 먹는 거예요. 레몬은. 그게 핵심입니다. 레몬수를 마시면 살 빼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도 나도 없이 지금 드시는 게 레몬수긴 합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레몬 착즙 제품들, 특히나 유기농 관련된 착즙 제품들이 열풍이 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건강하려면 하루 시작을 음양탕, 즉 찬물 먹지 마라, 아로 시작하지 마라. 그래서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어서 미지근한 물을 먹어라 해서 음양탕으로 기억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 드시라고 한 게 레몬수와 그 다음 CCA, 까주수까지인데요. 이 레몬수가 다이어트 할 때 여성분들이 많이 드셨었어요. 실은 이게 갑자기 유행된 건 아닌데 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상업주의 논리는 이렇게 무서워요. 레몬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비타민C 영양제를 팔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을 못 먹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항상 이 마케팅을 갖다가 비난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레몬이 정말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 레몬이 살 빼는데 정말 효과적이었던 거는 에리오시트리산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게 중성지방을 분해한다는 게 현대 과학에서 확인이 된 거죠. 즉 레몬하면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타민 C는 또 어떠한 효과를 갖고 오느냐? 글루타치온 생성을 많이 갖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홈쇼핑이나 건강기능식품에서 정말 자리를 오랫동안 갖고 가고 있는 게 이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루타치온도 레몬으로 충분히 대체가 된다. 그러면 살도 빠지고, 당연히 이거 어떻게 되느냐, 글루타치온은 생성을 더 해주니까 피부 미용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먹어도 내가 효과를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에 레몬 한 개씩만 시작해 보신다면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 변비까지도 말끔히 좋아지는, 정말 이건 기적과 같다. 레몬 하루 한 개만 꾸준히 먹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레몬 팔지 않습니다. 레몬 사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장수도 아니고, 우리가 주위에 정말 지금은 찾기가 쉬운 과일이 하나가 됐죠. 수익과일이 비중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몬 하루 한 개, 그 효과를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레몬수로 여드름이나 비염 증상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참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레몬은 첫 번째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껍질까지 같이 드셔야 된다. 왜냐면 제가 채소과일식을 전파를 하고 채소과일식 책을 처음 이제 선보이고 나서 1년 안에 10만 부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갔죠. 근데 그 내용은 단순했어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것은 채소과일이다. 근데 우리가 채소과일을 먹는 방법이 잘못했었다. 껍질에 가장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껍질을 다 벗기고 먹었다. 그리고 공복에 먹어야 되는데 식후 디저트로만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과일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효과를 못 본 거다. 그래서 이것만 좀 바꿔보셔라 했는데 실제 효과를 너무나 많이 보신 거죠. 실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가공식품들, 초초초 가공식품들의 입맛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채소, 과일 역시 그냥 삶아서, 익혀서 그런 식으로만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 레몬도 우리 어렸을 적 지금도 나옵니다. 레모나 이거 전 국민이 막 그 가루로 된 거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단 유행이 많이 덜했었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몬이 산성화 시킨다, 몸을. 그리고 위나 위장이나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식도까지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못 먹게 만드는 마케팅이 많이 불었었어요. 그러면서 레몬이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만 먹어왔던 건데,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이고 효과를 눈에 띄게 보실 수 있는 것 중에는 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성 여드름이나 특히 아토피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가 운영하는 이제 예방원으로도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이제 한약 전문 약국이기 때문에 진단이나 뭐 의료나 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약사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뭐 병원이나 한의원, 한방병원 다니시다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와요, 주로. 뭐 말기암 환자분들도 있으시지만 왜 병원에서 포기한. 네, 병원에서 포기한 것 중에 만성 질환이 여드름 정말 피부과 다니고 레이저 수천만 원 써도 안 되신 분들이 정말 뭐라도 지푸라기에서 잡는 심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처음에는 한약을 처방을 많이 해드렸지만 지금은 10년 차가 되는 지금은 한약보다는 레몬부터 드셔보셔라. 레몬부터. 것도요 2주만 해보셔도 느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있다. 근데 뭐까지 드셔야 된다? 껍질까지. 특히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인 디리모넨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과육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레몬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먹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반드시 피부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퀴즈 짜고 그 전에 막 씻고 하는 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농 레몬으로 한 번에 껍질까지 착즙한 거 편하게 드세요. 그거 맞아요. 여러분 레몬이 이게 꾸준히 하기 어려운 게요. 특히나 레몬에 대한 공격이 농약 그리고 뭐 왁스를 바른다, 코팅시켰다. 그래서 이거를 베이킹소다나 소금이나 식초를 해서 최소한 20분 담가놓고 빡빡 문지르고 솔 가지고 문지르고 다이소 가면 그래서 그런 채소 과일 껍질 씻는 그런 전용 솔도 막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귀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게으른 건 아닌데 왠지 거기에 내 시간과 이런 것들을 비효율적으로 특히 젊은 분들은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채소 과일 특히 레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안하시면 유기농 레몬에다가 돈을 쓰셔라. 근데 우리나라가 실은 유기농 레몬이 제주 지역까지는 지금 좀 나오고 수요를 못 따라가요. 왜냐면은 뭐 기후 온난화로 아무리 온도 상승이 됐지만 아직까지는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어디냐? 이탈리아, 스페인, 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이런 데거든요. 따뜻한 곳이죠. 스페인은 일찌감치 이 지중해 식단에 레몬들을 많이 쓰면서 레몬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약으로부터 벗어나고 토양이 좋은 유기농 재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는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일반 레몬 거의 다 수입인데요. 그 수입을 어느 정도 씻고 나면 이제는 농약에 대한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식약처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 또 수출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레몬에 대해서는 일단 불안한 마음을 좀 접으시고 가장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것은 레몬 슬라이스를 해서 껍질까지 그래서 한 1리터 정도 처음 드시는 분들은 1리터를 제가 권해드리고 그래도 채소 과일이 어느 정도 생활화 됐어 하신 분들은 500ml 정도에만 담가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레몬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그대로 물에 담가 놓고 한두 시간 정도 우러난 뒤부터 드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러 레몬 수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다시 여러 건강 정보들이 뜨는데 과연 물 온도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정보 상식으로 알고 계셨던 비타민C는 열에 잘 파괴가 된다. 그래서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다 그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갈색병에 이렇게 들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인데 참 신기하게도요. 저는 이제 채소 과일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원물, 생식 그대로 드셔라. 가열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있죠. 왜? 효소나 효모가 열을 가하면 기본적으로 파괴가 되는 게 있으니까 과일을 갖다가 전통 원료로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약효가 나는 걸 쓰는 걸 전공한 사람이 저잖아요. 즉 한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가했는데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레몬이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거예요. 뭐야, 비타민C는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된다는데? 그러니까 비타민C 메가도스 고용량을 자꾸 늘린 거예요. 용량을. 근데 그때는 파괴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생각을 하면 항산화 물질들이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데, 그러면 영양제는 열을 안 가하나? 멸균, 살균 안 할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현재까지 2025년까지도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아니면 고용량, 메가도스 요법, 비타민C나 D나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효과가 입증된 연구 논문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약회사가 이렇게 의뢰해서 관찰 연구를 한 거 말고 암 환자들한테 쓸 정도까지 해서 약으로 상용화될 정도로 나와야 그게 연구 논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근데 대략 부작용은 많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게 추출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면 차라리 난데, 아예 석유 화학 제품들을 통해서 그런 기존으로 만들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레몬은 비타민C 열을 가해서 파괴돼,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열을 가했을 때도 우리 살아있는 채소 과일은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도 연구 결과가 85도씨에서 95도씨 사이의 따뜻한 물에 우러내면 훨씬 더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단일 기능식품이 효과가 안 듣는 겁니다. 단순히 레몬은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시트르산이나 유기산이죠. 그리고 구연산이라든지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들이 한 번에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효과가 뛰어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수기 있잖아요. 보통 요새는 정수기 온도 조절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85도, 95도 그 사이로 해놓고 처음에는 그렇게 담가 놓으시고요. 뜨겁게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그래서 나서는 냉장고에 시원하게 놓고 여름엔 시원하게 드시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또 차로도 드시고,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은 이 레몬수다. 근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이제는 왜? 처음에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분들이 레몬수를 드시면 반드시 속이 쓰려요. 왜냐면 이미 위에 상처가 많이 나 있어요. 그걸 이제 내시경하면 위염이라고 그러고, 더 심해지면 위궤양이라고 그러고, 식도가 자꾸 위산이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고, 이것은 레몬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상처가 난 부위들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갖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도록. 레몬이 산성이 2.5에서 3 정도 되는데 위산은 pH로 따지면 2거든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만 봐도. 그리고 레몬이 인간을 공격했다면 이렇게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먹어올 수가 있는 과일로 자리매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에 너무나 지금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두 달 동안 항구를 정박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바다를 표류를 해야 될 때 치료했던 게 결국엔 이 레몬 하나였다. 그러니까 다른 과일도 실은 됐겠죠. 감귤류 이런 것도 다 됐겠지만 레몬이 그 역할을 대표적으로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몬을 드실 때 산성화 시켜서 내가 이거를 지금 내가 먹을 준비가 안 되는데 그 생각하지 마시고 레몬수로 먼저 해본 다음에는 드십시오. 착즙. 왜냐면 레몬은 껍질을 실은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핵심 성분들을 레몬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 먹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레몬도 전체를 다 갈아요. 물론 껍질만 간 걸 레몬 제스트라고 표현도 하는데 씨를 굳이 안 빼면 좀 텁텁한 맛이 나긴 합니다만 씨에도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착즙하는 기술이 지금은 현대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착즙을 한 그 액을 갖다가 물에다 희석시켜 드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농 레몬은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레몬이 중요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품회사부터 해서 제약회사까지 지금은 다 뛰어들었어요. 뭐에? 레몬 착즙에. 그것도 유기농 레몬 착즙. 그러면 한 포에 지금 1,000원꼴 밑만으로도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냥 편하게 돈을 쓰시라는 거예요. 제약회사가 더 이상 앞으로 제가 봤을 땐 레몬에 대한 공격은 당분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되면 공격 안 합니다. 본인들이 팔죠.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레몬 착즙 제품을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기농 제품 찾아야 되는 수고 덜어주죠? 심지어 레몬을 수확하고 나서 8시간 안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착즙하기 전에 한번 세척까지 그런 것까지 다 해주죠. 그 착즙 그 강도까지 과학화된 걸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소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공기 중에 산화돼서 그걸로 갈변 현상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공격들을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려까지 없게끔
지금은 기업들이 나서서 왜?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저는 그 돈을 갖다가 그런 데 쓰시면 된다. 뭐 기능식품 사서 드시기 전에. 기능식품도 비싼 건 정말 비싸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착즙을 내서 희석해서 물에 타 드시면 되는데 그때 비율은 레몬 1개 착즙해 가고 1리터 정도로 시작해 보시고, 이것도 나는 조금 쉬어요, 좀 속이 부담스러워요 하시면 2리터까지 늘리시다가 다시 줄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유기농이 저는 이제 강조를 드리는 이유예요. 어차피 사서 드시려면.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은 이어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그 제품들은 멸균, 살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멸균, 살균 공정을 안 하고 하는 제품이 또 있다는데, 얼려서 하는 제품이 나오죠. 근데 그 제품들 보면요, 얼려서 만들다 보니까 껍질을 같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핵심은 뭐다? 껍질째 통째로 먹는 거예요, 레몬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멸균, 살균 아니면 그 가열을 안 하는 방식, 대기업들도 업체들도 외국 기업들도 유기농 인증 마크를 받고 이걸 착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0도까지 멸균, 살균을 일반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80에서 85도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레몬은 85도씨에서 95도씨 사이에 이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추출되더라. 살균하는 온도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풍부하게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거를 편하게 여러분이 드시면 되는 거고. 근데 집에서 나는 해먹는 게 가장 좋죠. 정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심리적으로 더 있습니다만, 과학적인 데이터적으로 접근하면은 편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드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찾아서 서치해서 현명한 선택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몬수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걱정되는데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자, 레몬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위산으로 강력하게 공격한다. 그거는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두 번째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치아를 부식한다는데요? 에나멜을 녹여가지고 레몬 수 좀 먹었더니 싫어요. 치아가 막 시려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된 연구 논문도 없습니다. 코카콜라나 사이다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 그런데 이 실인 증상이 나타나느냐. 치석이라는 거는 아무리 스케일링을 잘하고 뭐 관리를 해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케일링하고 나면, 치석 제거하고 나면 실인 증상 나타나잖아요. 어느 정도는, 일정 시간은.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것처럼 레몬수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은 치아에 이러한 것들까지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약이 어디 있었을 거고 칫솔이 이렇게까지 발달 안 했을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쑤시개 같은 것도 만들었다. 누가? 네안데르탈인이 이쑤시개로 치아 관리를 했다는 것까지 지금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인류 조상들은 제품들로 인해서 치아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를 부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치아 관리가 되니까 쌓였던 치석들이 없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시리게 만든다. 그래서 에나멜을 막 녹일 정도로 하면은 어떻게 먹습니까? 실은 채소 과일식 정말 잘하시는 고수분들은 레몬 그냥 드세요. 희석시키지도 않고. 그럼 그분들 다 틀리했어야죠. 아주 오랫동안 10년에 걸쳐서 레몬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레몬 소비율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비타민C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주면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판매를 위한 마케팅으로 정작 효과가 좋은 레몬이 멀리시 됐지만, 지난 10년에 걸쳐서 레몬 원물만큼 그대로 먹었을 때 좋은 건 없구나,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앞다퉈서 다들 레몬을 착즙해서 만든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빨을 부식시키는 거가 그래도 조금 걸리면 레몬수 드신 거를 조금 연하게 드시고요. 착즙을 통해서 드시고 나면 가볍게 물로 입을 한번 헹궈 주신 정도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속이 쓰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리고 설사하신 분도 나타나고. 그럼 이분들 왜 그런가 보면요, 아침 공복에 이제 좋다는 것들을 다 같이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음양탕, 레몬수, 까주스, CCA 주스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오일이 등장합니다. 오일이.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 오메가3 기름 한 스푼, 거기에다가 질 유산균도 또 가루로 된 거 먹고, 거기다 에사비도 먹고, 다 같이 먹으니까 그래요. 특히나 기름진 성분이 조금 들어오면 설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횟집에는 실은 기름진 성분을 희석하는 거고,
그리고 항균, 그리고 말 그대로 냄새를 좀 없애주기 위한 목적으로 레몬이 항상 들어왔었던 건데, 안전히 착즙된 그러한 정제된 오일하고 기름이 만나면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다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에요. 올리브 오일이 좋다 그래서 먹고 있는데 레몬수랑 얼마나 시간을 두고 먹어야 되나요? 디레모넨이라는 성분이 이게 오일적인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만 잘 챙겨 드셔도 따로 다른 오일들을, 식물성 오일을 안 챙겨 드셔도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굳이 이것저것 다 한 번에 다 드시려고 하지 말고 우선 내 몸이 레몬을 잘 흡수하고 소화하고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되기까지는 조금은 줄여라 먹는 걸,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레몬수를 마실 때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고 레몬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방법으로 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탄산수에 타 드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못 마시는 분이 정말 많죠. 우리는 이미 마시는 문화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밍밍한 물을 대신에 레몬수를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탄산의 그 톡 쏘는 맛을 못 잊으셔가지고 탄산수에 타 드시는데, 물론 콜라나 사이다 드신 것보단 낫죠. 그런데 탄산수도 탄산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금 접근을 하시려면 타 드시다가 결국엔 물에 타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가격이 이제 사서 드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꼭 레몬 드셔야 돼요, 저는 레몬 정말 못 먹겠어요 하신 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감귤류로 드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렌지, 귤, 자몽. 근데 뭐 자몽은 또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이게 부딪힘이 많아서 안 드시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 플라보노이드 계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레몬에 말씀드렸던 특정 성분들이 더 확인된 것뿐이고, 그래서 레몬이 바로 안 되시는 분들은요, 조금 산도가 약한 오렌지 주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몬은 산도는 자체는 강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알칼리화 된다,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소중한 장기인 간이죠. 그래서 비타민 C가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움을 주고, 간은 동시에 레몬을, 산도가 강한 것을 알칼리화 시켜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전까지 다 밝혀졌다면 이제 레몬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나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과하지 마시고, 특히나 레몬이 혈당 올린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일은 정말 먹고 싶은데 혈당 때문에 걱정해서 못 드신 분들은 레몬이라도 레몬수로, 착즙으로 희석해서 그렇게 꾸준히 드셔보신다면 적정 체중 차단 나갑니다. 그리고 피부 미백 효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글루타치온 억지로 사드시면요, 부작용 많이 겪으세요. 불면부터 해서 대려 피부 트러블이 나타나고. 왜냐면 모든 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글루타치온이 멜라토닌, 멜라닌 이러한 호르몬들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전들을 억지로 갖다가 맞추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레몬은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 더더욱 글루타치온을 생성을 돕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적으로 인위적인 것들을 드시지 말고 이 레몬 하루 한 개로 이 세 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욱 건강한 몸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뇨를 발병시키는 나쁜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은 당뇨 시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암이 3명 중 1명이면 당뇨는 4명 중 1명이에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 하면 훨씬 더 많이 거기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혈당에 또 집중하게 됐나?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당뇨를 갖고 오는 것은, 모든 시작은 우리가 자연에 없던 물질을 만들면서, 즉 가공하면서 먹기 시작하면서 왔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설탕입니다. 설탕이 그래서 스트레스와 같게 만병의 근원이다, 모든 데 쓰이기 시작했고, 왜? 파는 입장에서는 많이 잘 팔게 하기 위해선 맛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이 먹어왔던 건 과일이란 말이에요. 주식이. 인간이 과일을 좋아했냐? 그 단맛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과일에도 과당이 있죠. 근데 이 단맛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나온 게 사탕수수를 정제한 설탕의 형태고, 이것을 더 싸게 만들자, 더 중독을 만들게 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화학 첨가제들이 연구되면서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맛있다라고 하는 맛집부터 해서
먹방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찾아가는 집들에 과연 인공 감미료나 인공 조미료 없이 자연의 단맛으로 낸 집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요, 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채소과일식 전파를 하면서 영상들이 이제 보실 때쯤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채소과일식 레시피 책을 안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채소과일을 원재료로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식단들은 점점점 뒤로 더 많이 관심은 도외시 되고, 어떻게 하면 특이하게 먹고 어떻게 하면 달게 먹고, 그러한 쪽으로만 음식 개발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당뇨에 걸리게 되지 않았다. 저는 항상 진화적인 측면하고 종교적인 측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종교적으로 봐도 5,000년의 역사가 있고 700만 년의 역사가 있고, 현재 우리 종인 호모사피엔스 종은 20만 년에서 25만 년으로 보는데, 그 이전의 인류까지 하면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이 왔는데, 이 혈당 당뇨에 의해서 멸종될 정도였으면 이렇게까지 긴 시간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 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유전적인 거는 10%도 안 됩니다. 특히 그걸 일형당뇨라고 하는데, 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력이 있으니까, 우리 외할머니, 우리 부모님 당뇨가 있으니까 유전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 그거 알면 뭐합니까? 아는 순간 당뇨약밖에 안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탕 든 음식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빵이죠. 밀가루, 라면, 피자, 부대찌개, 매일 먹고 있는 우리 제육이나 뚝불이나 모든 것에 설탕이 들어가요. 근데 이 설탕이 원가가 이제 점점 오르니까 뭘 쓰기 시작했냐? 아스파르탐, 스테비아, 에리스톨, 이런 것들이 인공감미료를 쓰는데, 이게 200배, 300배의 단맛을 내니까 당연히 더 중독을 시키겠죠.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에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콜라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생활 습관, 음식은 그냥 놔두고, 초초초 가공식품들은 놔두고 혈당만 낮추면 되겠지, 당뇨약만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세뇌를 시킨다니까요. 지금도 당뇨약을 먹었을 때의 20년 후에 인슐린을 주사 맞았을 때의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모세혈관들이 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을 잘라내고, 시력이 멀고, 합병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부전증,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그 이전에는 콩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모든 게 안 좋아지죠. 당뇨라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는 우리 세종대왕님도 소갈증이다 해서 그 소변에 포도당이 많이 나온다, 크레아틴, 단백질이 많이 나온다, 이걸로 안 좋다, 이런 단순하게 이렇게 과학적 현대과학에서 막 뭐라 해도 결국에는 내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계속 들어와서 독소를 배출해주는 속도보다 더 많이 포화된 상태로, 그게 지금에서 부르는 만성염증이다. 그래서 당뇨가 걸렸다는 거는 만성염증이 많이 쌓여 있어서 신진대사가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원인은 먹는 거에서부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 환자에게 해롭다는데 정말인가요? 이 과일의 과당이 혈당을 올려서 먹으면 안 된다 얘기만 들으면 저는 혈압이 오릅니다, 진짜. 특히나 주스는 더더욱 먹으면 안 된다, 그거에 관련된 연구 논문은 한 편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연구 논문 기준은 사이언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네이처지, 이러한 수준의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안 맞다라는 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건강 관련 전문가들부터 해서 암 전문의, 일반 의사부터 해서 약사 아니면은 자연치유 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하시는, 그리고 유수의 요양기관부터 해서 암센터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건강하려면 채소, 과일을 충분히 먹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일이 혈당을 올려서 급상승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오고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온다라는 게 연구 논문에 의해서 이게 확연히 드러나 수도 없지만, 있다면 채소만 먹으세요라고 얘기가 나왔겠죠. 채소, 과일 통틀어서 500g을 먹으라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공고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채소, 과일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과일이 혈당을 올려서 간 수치를 올리고 지방간을 갖고 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와서 결국에는 살을 찌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당뇨가 온다?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똑같은 정보를 두 개만 놓고 비교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모든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암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먹으라고 하는 게 채소, 과일이에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채소는 식이
식이섬유 때문에 먹어야 된다. 과일의 과당은 설탕과 똑같다. 포도당과 똑같다. 단당류다. 열려있는 설탕과 똑같다. 이래놓고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성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먹고 있는 게 사탕, 젤리, 초콜릿. 그런 거를 이렇게 혈당 올린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마케팅 보셨어요? 없어요. 초콜릿은 반대로 혈당 그렇게 안 올립니다. 급상승 안 시켜요. 근데 최악의 음식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혈당을 올린다라는 그 개념만, 특히나 이 수치에 매몰돼서 그래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더 예전에는 200까지도 자연스럽게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건강검진표 보면 기준치가 점점점 뭐 지금은 160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혈압도 160까지 정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20에 80, 수축기, 이완기, 그게 완전히 딱 가둬놔 버린 거죠. 그러면 혈당도 공복 혈당 100, 식후 혈당 120 넘으면 안 돼. 그리고 당하혈색소 6.5.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1만 넘어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혈압과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혈압약이나 혈당 조절하면서 그 능력이 없어지면서 부작용이 심해진 거고, 그 조절 능력을 원래 갖고 있게 해준 게 채소과일입니다. 문제시 되는 것은 정말 품들을 잔뜩 먹고 나서 과일을 또 많이 먹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공복에 바나나, 사과 얼마든지 먹고 살아온 시절이 이렇게 긴데 인제 와서 공복에 바나나 먹으면 안 돼요. 운동을 격렬하게 하시는 분들 외에는 바나나 먹으면 혈당 올라서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바나나 많이 먹다가 이런 근거 없는 거에.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기전이. 과일을 바로 소화 흡수가 안 될 정도로, 불필요할 정도로 우리 몸에 바로 흡수가 되니까 간과 콩팥이, 위와 장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음식인데, 이 과당만 추출해가지고 만든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으로 만든 과당, 여러 설탕으로 만든 과당, 싸구려로 만든 과당, 이런 시럽들이 문제가 됐던 거지. 자연 있는 그대로의 이 과일의 과당은요, 무기질 미네랄들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혈당 상승을 갖고 오지 않는다. 근데 안 드시던 분들이 과일을 드시면 100에서 120, 140 올라가죠. 그리고 진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200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 주사 맞고도 300, 400이 안 떨어지신 분들이 유일하게 당뇨를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과일밖에 없습니다. 채소 과일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은 안 알려주는 거죠. 왜? 약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혈당을 안 올리는 케어 플랜이라 그래서 가공식품들을 아주 비싸게 팔기 시작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는데, 약이 필요 없어? 정상이 되는 게 있어. 뭐야? 마트 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계속 강연을 하면서 유튜브에 제 댓글에 여러 밑도 끝도 없는 공격성 비난 댓글도 많지만, 한약사님,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얘기대로 공복에 과일 먹기 시작하고 CCA 주스 갈아서 먹고 착즙으로 먹고 나서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당화혈색소 수치가 한 달 만에, 3개월 만에 이제는 혈당약 끊었습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다 끊었습니다. 하는 댓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런 걸로 돈을 못 벌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당뇨에 지금 정말 고통받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제는 실천을, 불안하고 공포 불안 그거를 이겨내셔야 되는데, 한 번에 제가 약을 끊어라 마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검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씩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양을 늘려 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초초초 가공식품 완전히 제한하고, 과일은 못 드시면서 믹스커피는 하루에 5잔씩 드신다니까요. 왜? 믹스커피는 몸에 좋다고 막 하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참 순기능도 많지만 건강정보만큼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요? 정말 우리 빵순이 빵돌이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GI 수치로 하나 어쩌나 막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수치 개념이 안 맞아요. 안 맞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과일만큼 안전한 음식이 없지만 그 연속 혈당 측정기가 나오면서 의사분들도 많이 하고 저도 해봤습니다만 혈당 스파이크를 치지 않는다는 건 금방 확인이 돼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게 특정 브랜드처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휴게소에서 많이 파는 충무김밥, 흰 쌀밥하고 김만 먹었을 때 싼 그 김밥이 혈당을 제일 많이 급상승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인 거죠. 근데 흰 쌀밥을 갖다가 과일처럼 혈당 올린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 세뇌 당해 보셨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냐면 흰 쌀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뇨를 낳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간간히 이제 현미를 드셔야 된다, 이 정도 얘기하지 쌀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현미조차도 몸을 좋게 만드는 게 바로 확인이 돼버리니까. 왜? 쌀 결을 껍질을 한번 벗긴 게 이제 타작해서 먹는 게 통곡물인데, 현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통밀은 괜찮아요. 근데 모든 거를 벗겨내고 쌀론을 없애고 갈아서 먹는 밀가루가 반죽이 기본 베이스된 빵이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밀가루들이. 특히나 그게 또 그 원재료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GMO,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흰 쌀밥을 갖다가 현미 작곡식으로 바꾸시는 그 문화가 좀 성행하다가 갑자기 현미에 피트산부터 해서 채소 과일에 독성 물질들이 있다, 이런 게 소화가 안 된다, 작곡을 먹은 건 안 된다 하니까 다시 또 쌀밥을 지금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쌀밥을 먹은 지 우리 인류 역사는 200~300년도 안 됐어요. 특히나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는 다 현미로 먹었습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본격적으로 도정이 되기 시작했고, 일본은 그럼 왜 이렇게 벗겨 먹었냐? 쌀을 빚어서 만든 술이 아주 전문화됐었어요. 근데 이게 쌀 껍질을, 쌀 눈을 다 제거하고 했더니 술 맛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정을 해야 된다는 건 더 가공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인건비가 더 드니까 예전에는 귀족들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미를 안 먹기 시작하면서 병이 막 돌았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비타민 B가 부족해서. 따로 사 드실 필요가 없이 현미밥을 드시면 되는데, 이 현미는 당연히 많이 씹어야 되겠죠. 까끌까끌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먹기 편하고 부드러운 흰 백미를 먹는 건데, 주식이 지금 우리는 백미가 돼 있잖아요. 이것만 좀 멀리를 해줘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엄한 죄 없는 과일을 갖다가 떨어뜨릴 게 아니고 주식인 백미만 섞어서 드셔라.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니까 그때 오래 이렇게 씹어 먹기가 어렵잖아요.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식사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5분 만에 다 먹어버리니까. 후루룩. 그러니까 저도 정말 탕 음식 좋아하거든요. 안 씻고 삼키고 하니까 혈당이 오른다. 그래서 급하게 먹고 안 씻고 먹고, 기본적으로 우리 몸엔 치명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라멜 마키아토랑 생과일 주스 중에 뭐가 더 몸에 안 좋겠어요? 똑같이 마신다면. 당연히 휘핑크림 넣고 치즈, 생크림 모든 게 들어간 카라멜 마키아토가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지. 그런데 과일 주스는 계속 공격당하니까 안 먹고, 공격 안 하는 카라멜 마키아토는 먹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뇌를 계속 세뇌시킨 결과입니다. 이게 정치에만 선동선전이 있는 게 아니고 건강 쪽에도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당뇨를 갖고 오는 음식들은 초초초 가공식품이라는 건 이미 연구 결과에 밝혀졌고, 인공 감미료조차도 발암물질이라는 게 확인돼서 먹지 말라고 알려졌지만, 마케팅 면에서는 광고하는 거는 없죠. 왜냐면 채소 과일을 막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대신에 자꾸 못 먹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만 나오는 거죠. 특히 유튜브에 그게 너무 심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당뇨를 개선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은 제가 채소 과일이다 말씀드렸다면, 피해야 될 음식은 거꾸로 우리가 지금 매일 먹고 있는 흰 쌀밥. 그러니까 탄수화물, 빵도 그래서 통밀로 바꿔서 드시고, 이러한 노력만 좀 해주셔도 반드시 여러분들 몸은 회복하신다. 자신의 몸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뇨 관리가 왜 중요하고 당뇨를 방치했을 때 어떤 합병증이 생기나요? 당뇨는 여러분 이게 별개의 질환이 아닙니다. 근데 혈압과 마찬가지로 수치에만 집착하게끔 의학이, 제약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을 해부를 하고 실험을 한 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이 발달을 했고, 1,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어떤 측면에서? 외과적인 수술에서 혈관을 갖다가 꿰맨다든지, 이러한 거는 분명히 인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켰어요. 아주 자잘한 몸에 이제 혈관이 12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모세혈관들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죠. 그리고 여기에 핵심인 게 림프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간과한 겁니다. 이제 혈압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혈관에 뭔가가 쌓이면 밀어내려면 압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늙을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안 먹어야 될 음식들, 동물성 식품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기름진 거. 이런 게 이제 끼고 그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니까 칼슘화 돼가지고 석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혈관의 탄력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뇌졸중, 뇌경색, 심장마비 이런 게 오니까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혈당약을 쓰는 거지만 수치가 안정이 되고 좋아지면 약을 끊고 아니면 약을 점진적으로 양량을 줄이고 안 좋을 때만 먹으면서 하게끔 하면서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20, 30년 먹으니까 결국에는 당뇨로 약을 먹고 있어도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안 떨어지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안은 인공췌장밖에 없다. 그 연구까지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안 돼요. 화성까지 뭐 유인탐사선을 보낸다, 식민 개발을 한다, 이민을 간다, 우주로 이민을 간다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몸은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 대한 공포 불안도 상당히 심합니다만 이 혈당에 대한 거 가지고 단순히 수치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성염증이 생기는 것도 이것과 다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류마티스염이라든지 저도 일선 현장에서 이것저것 약 써보고 다 안 되시는 분들 한약을 써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걸 일단 모든 화학적인 걸 끊고 나서부터 식생활만 바꿨더니 나는 당뇨는 없는데 혈당은 그렇게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류마티스염이나 이런 걸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식생활을 바꿨더니 류마티스염도 좋아져.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또 안심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모든 게 호르몬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슐린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뭐 25,000가지가 넘는 효소가 간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약물로 인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기술력이 안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되려 몸을 해친다. 그것까지 부작용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 120세대지만 건강 수명은 60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20년 30년은 아파서 임종을 병원에서 쓸쓸히하고 죽기 전날까지 혈당 검사를 왜 하냐는 거죠. 내일 죽을 사람한테 왜 찍고 CT를 왜 찍고 비타민 D를 왜 투여를 하고 돈 버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죽일 때가 되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곡식을 끊고 자연스럽게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편안하게 가게끔 진화 설계가 다 끝났는데 죽을 때까지 링겔 놓고 수액 놓고 자식들 마음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얼마나 부작용이 심하니까 연명치료 거부까지 의사를 결정해라까지 정부에서 그걸 공고를 하겠냐고요. 근데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몸이 띵띵 붓는데 전날까지도 당뇨약 먹고 있고 인슐린 주사 맞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사를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혈당 수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못하면 결국엔 존엄사는커녕 죽을 때까지 하나의 실험체로 쓰이다가 돈을 다 쓴다. 실제로 암 환자들이 죽기 직전에 자신이 썼던 그 전체 의료 비용의 30-40%를 한 달 안에 써요. 한 달 안에. 그리고 1년치의 그 절반 이상을 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막 이것저것 다 해버리는 거죠.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이 검사 저 검사 뭐 신약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다 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화학적인 거를 멀리하고 약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수술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남의 피 갖다가 다 수혈 받아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만 더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림프 시스템을 해독하면 되는데 채소 관리식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책 완전 배출이나 완치 비만 책을 읽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